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 중등수학 2-2 확률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세야 된다. 잘 세는 게 문제고, 잘 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진 상황을 조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분류해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이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확률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리고 사건 A,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A라고 하면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 특정한 조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뭐 확률, 그래서 왜 P로 표시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표시할 때 P라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라는 것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는 상당히 쉬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자 필수이지 1번이죠.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의 11월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어느 한 날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토요일일 확률이네요. 토요일일 확률. 자, 그러면 11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30일까지 있죠? 그 중에 토요일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전체인 30일 중에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토요일 확률은 얼마다? 30분의 4. 즉, 약분하면 1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월요일 확률이죠. 월요일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요일이 5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전체 30일 중에 몇 번? 5번. 약분하면 6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 3이 포함된 날의 확률인데 숫자 3이라는 거 우리가 다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더 이상 있나요? 여기서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전체 30일 중에 숫자 3이 포함될 확률은 하나, 둘, 셋, 4개에서 30분의 4. 여전히 똑같이 15분의 2가 나오겠죠. 문제는 상당히 쉽다라는 거. 자,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유제 1번과 유제 2번도 같이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영어의 장르가 8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비슷한 것들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똑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이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판타지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판타지라는 건 몇 개?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전체 8장 중에 3개다. 그래서 답은 8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다 매주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죠? 36가지가 되죠. 왜? 6 곱하기 6이니까요. 그쵸? 주사위눈이 6개가 있으니까. 자, 그때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두 눈의 수가 같다라는 게 특정한 사건, 즉 1, 2, 3, 4, 4, 5, 6, 6 해서 6가지가 나오므로 36분의 6이 돼서 약분하면 6분의 1이 나오고요. 자,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될 확률입니다. 자,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라는 건 다 적어보면 되겠죠. 1, 2, 3, 3, 4, 4, 5, 6이고요. 주사위가 서로 다르니까 바뀔 때도 되겠죠. 1, 2랑 바뀌어서 2, 1, 그 다음에 3, 2, 4, 3, 5, 4,
그 다음에 6, 5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즉 전체 36분의 10 해서 약분하면 18분의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인데요.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분수, 즉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확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있는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 1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전체분의 전체니까.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당연히 분모는 전체지만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돼서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의 숫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예제 2번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노란색이 4개, 흰색이 6개가 있을 때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전체 10개분의 4개가 돼서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가 될 거고요.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죠. 노란색 달걀이 나오거나 또는 흰색 달걀이 나오는 건 당연히 주머니 안에 노란색과 흰색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분의 10 당연히 1이 되겠죠.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노란색과 흰색밖에 없는데 파란색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파란색은 불가능하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올려서 나머지 유제 2개도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바구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오렌지 맛 사탕이 60개, 포도맛이 40개가 있습니다. 오렌지가 60개, 포도맛이 40개. 그때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 포도맛은 전체 100개 중에 몇 개가 있죠? 40개가 있으니까 100분의 4, 10이 돼서 약분하면 얼마?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자, 딸기 맛은 당연히 60개가 딸기 맛은 없네요. 그죠? 오렌지 맛이랑 포도 맛만 있네요. 딸기 맛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확률은 0이 될 거고요. 오렌지 맛 또는 포도 맛, 즉 오렌지와 포도 맛만 있는 상황에서 오렌지 맛 또는 포도 맛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 4번도 바로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역시 동시에 던질 때, 그죠? 동시에 던질 때 전체는 얼마? 36가지가 되겠죠? 자,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된다.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된다는 거 다 세보면 되겠죠? 1, 6, 2, 5, 3, 4, 그 다음 4, 3, 그 다음 5, 2, 그 다음 6, 1이 돼서요.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전체 36분의 6이라고 해서 답은 얼마? 6분의 1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주사위는 가장 큰 두 개의 눈의 합을 더해도 12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 두 눈의 합은 12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12 이하가 된다는 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사위 역시 가장 작은 두 눈을 합쳐도 무조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은 2보다 작을 수가 없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1이 된다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한번 배우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사건. 자, 여라는 건 남을 여자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전체가 1이니까 전체 1에서 그 사건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1에서 빼주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4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4가 나올 확률이라면 전부 다 한번 세보면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죠. 즉 4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전체 36분의 3이 돼서 12분의 1이 나올 거고, 4가 아닐 확률이니까 이거를 12분의 1을 어디서 빼준다? 1에서 12분의 1을 빼주면 답은 12분의 11로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세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우리가 적은 수를, 경우의 수를 세고서도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죠. 자,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서로 다를 확률이라는 건 1에서 어떨 확률? 두 눈이 수가 같을 확률을 빼면 되죠. 자, 그럼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1, 1, 2, 2, 3, 3, 4, 4, 5, 5, 6, 6. 즉 6가지가 나오니까 6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에서 6분의 1을 빼서 6분의 5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제 5번도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현준이와 현서가 윷놀이를 하는데 현준이가 먼저 윷을 던지기로 했다. 다음을 구하시오. 단, 각 U짝의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같다. 자, 그러면 U이라는 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U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도개, 걸륜모 이렇게 5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 여기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도개, 걸륜모가 나오지만 도개, 걸륜모라 그래서 전체를 5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되고, U이라는 건 4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당 앞이 나오거나 또는 뒤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U을 4개를 던지게 되면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그 2가지가 연속적으로 4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의 4제곱, 즉 전체가 몇 가지? 1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가 뒤집히는 거니까, 그죠? 하나가 뒤집히는 거니까 16분의 4 하나 너가 뒤집히거나 너가 뒤집히거나 너가 뒤집히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개가 나올 수 있는 건 2개가 뒤집히는 거니까 이렇게 2개가 또는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16분의 6이 나올 거고요. 걸 역시도 16분의 4, 윷은 16분의 1, 모는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개, 걸륜모, 즉 윷놀이를 하면 윷이나 모가 나올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개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윷놀이 할 때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현준이가 도가 나올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현준이가 도가 나올 확률은 두 사람이 어쨌건 윷을 던졌으니까, 그렇죠? 현준이가 먼저 윷을 던지기로 했으니까 현준이가 도가 나올 확률,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도가 나올 확률은 얼마? 16분의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서가 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 현서가 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올 확률이니까
도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4죠. 그러니까 1에서 16분의 4를 빼주면 우리는 얼마? 16분의 얼마? 12가 돼서 위에 있는 건 약분하면 4분의 1일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약분하면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자, 여기다 밑줄칩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도 6건의 확률이다 라고 좀 적어주세요. 6건의 확률. 자,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다. 그 말은 앞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주면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의 반대인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앞, 뒤, 뒤앞, 뒤, 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앞면이 전혀 없는 건 뒤, 뒤 한 가지니까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으로서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 6번도 볼게요. 시험에 출제된 3개의 OX 문제에 임의로 답할 때 찍는다는 거죠. 임의로 답할 때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힐 확률 역시 적어도가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문제 이상 맞힐 확률의 반대는 뭘까요? 세 문제를 모두 틀리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OX 한 문제당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일 거고 그 두 가지가 연달아서 3번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될 거고요. 그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출 확률은 당연히 다 틀린다.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는 한 가지밖에 없을 테니까 이걸 1에서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8분의 7로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 개념 익히기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히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따로 없죠. 그죠? 예, 쭉 한번 좀 내려가 볼까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쭉 더 한번 가봅시다. 혹시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쵸, 한 걸음 더. 자, 개념 익히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얘기하지만 풀어보시고 저는 시험에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한 걸음 더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만 문제를 우선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보기 중에서 오직 하나의 답을 고르는 문제가 3개가 있대요. 즉 오지선다형 이런 것처럼 1, 2, 3, 4, 5번 중에 하나의 답을 고르는 문제가 3개가 연달아 있대요. 그럼 이 세 문제를 연달아서 풀었는데 은정이가 이 세 문제를 풀지 못하여 답을 임의로 골랐다, 찍었다는 얘기죠. 또 그죠? 그럴 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다.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춰라. 자, 그럼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는 거에 반대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 문제를 모두 틀리는 게 될 거고 전체는 5개 중에 임의로 찍어야 되는데 그게 3번 연달아 일어나니까 자,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125가 될 거고요. 125가 될 거고 그 중에 못 맞히는 경우는 틀리는 경우죠. 자, 그러면 5개의 문제 중에서 틀린 답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러면 4개를 다 틀린다. 어쨌건 3문제를 연달아서 다 틀린다는 건 계속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틀린 답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연달아서 3번 한다는 거니까 얘는 125분의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4면 64가 되겠죠. 그쵸? 64.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에서 다 틀리는 경우의 수니까 얘를 1에서 빼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답은 125분의 6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